당신이 왕이라면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과 함께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건, 사도세자의 죽음. 그 현장을 목격한 11살 소년이 있었습니다. 20년 후 그 소년은 왕이 되었습니다. 복수 대신 그는 더 어려운 길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여러분은 알게 되실 겁니다. 진정한 리더십이란 무엇인지, 용서가 얼마나 큰 용기를 필요로 하는지를요. 50년을 살아온 여러분의 지혜로 이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십시오. 영조 38년 1762년 여름, 창덕궁 뜰에는 무더위보다 더 뜨거운 침묵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바마마, 아바마마. 뒤주 속에서 들려오는 비명. 11살 새손 산이후 정조은 할머니 해경궁 홍씨의 치마폭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눈을 감으시오, 새손. 눈을 감으시오. 홍씨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어린 산은 이미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히는 것을, 노론 대신들이 차갑게 서 있는 것을, 할아버지 영조가 돌아서는 것을, 뒤주 주변에는 수십 명의 대신들이 서 있었습니다. 홍봉안, 해경궁의 아버지이자 새손의 외할아버지, 그마저도 사위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구하지 않았습니다. 정우겸, 노론의 실세, 그의 눈빛에는 냉정한 계산만이 가득했습니다. 김귀주, 조정의 원로, 그는 고개를 돌려 뒤주를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물을. 뒤주 속에서 사도세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영조가 명했습니다. 아무도 뒤주에 가까이 가지 마라. 물도 주지 마라. 아바마마, 아바마마. 새손산이 뛰쳐나가려 했습니다. 홍씨가 손자를 꼭 붙잡았습니다. 안 됩니다, 새손. 안 됩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참으셔야 합니다. 지금 나가시면 새손께서도 위험하십니다. 새손은 할머니의 품에서 울음을 삼켰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뒤주 속의 목소리는 점점 약해졌습니다. 6일째, 7일째, 8일째 되던 날 아침, 뒤주가 열렸습니다. 새손, 죽어가는 사도세자가 마지막 힘을 다해 아들을 불렀습니다. 새손이 뒤주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홍씨가 말렸지만 이번에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사도세자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뼈만 남아 있었습니다. 원망하지 마라. 아버지, 할아버지를 원망하지 마라. 신하들을 원망하지 마라. 왜요? 왜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까? 내가 살아남아야 한다. 사도세자의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내가 살아남아서 이 나라를 바로 잡아야 한다. 당쟁을 없애야 한다. 아버지, 약속해라. 약속? 약속하겠습니다. 새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당쟁을 없애겠습니다. 아버지 같은 희생이 다시는 없도록 만들겠습니다. 사도세자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새손의 비명이 창덕궁에 울려 퍼졌습니다. 대신들은 차가운 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순간 새손사는 깨달았습니다. 저들이 진짜 적이라는 것을, 당파가 사람을 죽인다는 것을, 자신이 살아남으려면 저들과 싸워야 한다는 것을. 사도세자가 죽은 후 창덕궁은 두 개의 세계로 나뉘었습니다. 밝은 세계에는 영조와 노론 대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림자 세계에는 해경궁 홍씨와 어린 새손이 있었습니다. 새손사는 완벽한 학생이 되기로 했습니다.
새손 저하, 논어의 이 구절을 해석하시오. 영조는 날마다 손자를 불러 학문을 가르쳤습니다. 인자이냐? 인이란 사람다움입니다. 하라바마마. 옳다. 그렇다면 사람다움이란 무엇이냐? 산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남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옵니다. 영조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산의 머릿속에는 다른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그렇다면 할아버지는 왜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으셨을까? 그 질문을 입 밖에 낼 수는 없었습니다. 새손은 입을 다물고 책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밤이 되면 해경궁 홍씨가 찾아왔습니다. 새손, 오늘도 고생 많으셨소. 괜찮습니다, 할마마. 새손은 아직 어린데 이런 무게를 짊어지고 홍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새손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제가 견뎌야 합니다. 아버지의 억울함을 푸는 것은 제 몫입니다. 하지만 어찌? 저들이 조정을 장악하고 있는데 새손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궁궐 담장이 높게 솟아 있었습니다. 할마마, 저는 배우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저들이 어떻게 권력을 유지하는지를요. 당파란 무엇인지를요. 새손이 15살이 되던 해, 홍국영, 새손은 자신의 측근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홍국영은 새손보다 6살 많은 청년 무관이었습니다. 분부하시옵소서. 저하, 조정의 권력 구조를 파악하고 있느냐? 홍국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것을 보시옵소서. 종이에는 복잡한 가계도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노론의 핵심 가문들입니다. 김씨, 이씨, 송씨, 조씨. 이들은 모두 혼인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혼인으로? 그렇습니다. 김기주의 딸은 정우겸의 아들에게 시집갔고 정우겸의 조카딸은 홍인환의 아들에게 시집갔습니다. 새손은 종이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거미줄이로구나. 맞습니다. 그리고 이 거미줄이 조정의 모든 요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홍국영이 다른 종이를 꺼냈습니다. 이조판서, 병조판서, 예조판서, 6조의 판서 중 5이 노론입니다. 승지, 대사헌, 대사간 모두 노론입니다. 심지어 전하를 보좌할 세자시강원의 관리들도 대부분 노론입니다. 새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왕이 되어도 저들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새손이 입을 열었습니다. 구경아. 예, 저아. 우리도 우리의 사람들을 키워야 한다. 하지만 어떻게? 조용히, 천천히 하나씩. 새손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노론이 200년 동안 권력을 쌓아왔다면 우리도 20년은 준비해야지. 영조 52년 1776년 82세의 영조가 병상에 누웠습니다. 새손을 부르라. 노론 대신들이 동요했습니다. 김기주가 나섰습니다. 전하, 아직 용체가 회복되실 것입니다. 아니다. 4명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내가 안다. 영조는 피를 토하듯 말했습니다. 새손, 새손을 부르라. 새손산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25살의 청년이 된 그는 할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영조는 대신들을 물렸습니다. 모두 나가라. 새손과 단둘이 이야기하겠다. 하지만 전하, 나가라 했다. 대신들이 물러가자 영조는 새손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나. 예, 할아바마마. 내가 미안하다. 새손의 눈이 커졌습니다. 영조는 계속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를 지키지 못했다. 당쟁이 너무 심했다. 노론이 너무 강했다. 할아바마마.
나도 탕평을 시도했다. 하지만 실패했다. 영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는 내 실수를 반복하지 마라. 내가 왜 실패했는지 아느냐? 모르겠습니다. 힘이 없었기 때문이다. 힘이 옵니까? 그렇다. 왕의 힘 말이다. 나는 신하들에게 의지했다. 노론에게 기대었다. 그것이 실수였다. 영조가 새 손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너는 내 자신의 힘을 길러라. 내 사람들을 만들어라. 신하들에게 기대지 마라.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심하여라. 당파는 괴물이다. 내가 죽을 수도 있다. 두렵지 않습니다. 새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제가 두려워할 것은 당파가 아니라 아버지의 한을 풀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조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넌 나보다 강하구나. 그날 밤 영조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세손사는 조선의 제22대 왕 정조로 즉위했습니다. 즉위식이 끝나자마자 노론 대신들이 몰려왔습니다. 전하, 먼저 인사 개편을 해야 하옵니다. 김기주가 말했습니다. 정우겸이 거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소론과 남인 중 불순한 무리들을 제거해야. 잠깐. 정조가 손을 들었습니다. 제거라니 그게 무슨 말이오? 전하를 위협할 수 있는 자들을 미리 정리하자는 뜻입니다. 정조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내 아버지를 정리한 것처럼 말이오? 대신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김기주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하, 사도세자의 일은 이미 끝난 일이옵니다. 전하께서는 효장세자의 아들로. 닥치시오. 정조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요. 그 누구도 내게 아버지를 버리라 할 수 없소. 전하, 그리고 나는 탕평을 하겠소. 전하, 그것은 위험합니다. 위험? 경들이 두려운 것은 내 안위가 아니오. 경들의 권력이 줄어드는 것이오. 정조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규장각을 세울 것이오. 그곳에서 인재를 직접 키울 것이오. 규장각이라니. 그렇소. 왕의 직속 기관이요. 당파가 아니라 왕에게 충성하는 신하들을 키우는 곳이요. 정우겸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전하, 그것은 조종지법에 어긋납니다. 역대 왕들께서는 모두 당파에 휘둘리셨소. 나는 다를 것이오. 전하, 물러가시오. 더 이상의 논의는 필요 없소. 대신들이 물러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위험한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정조는 홀로 남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작이다.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이다. 정조는 즉위 직후 홍국영을 도승지로 임명했습니다. 국영아, 내게 큰 임무를 맡기겠다. 분부하시옵소서. 전하. 노론을 견제해야 한다. 하지만 조심스럽게 하나씩 명심하겠습니다. 홍국영은 일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정조를 위협하는 인물들을 제거했습니다. 정우겸을 파직시켰습니다. 홍인안을 귀양 보냈습니다. 전하, 홍국영이 너무 나갑니다. 최재공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어찌된 일이오? 홍국영이 자신을 반대하는 신하들을 모두 제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탕평이 아니라 또 다른 전횡입니다. 정조는 홍국영을 불렀습니다. 국영아, 채경의 말이 사실이냐? 전하, 소신은 전하를 위해. 내가 물은 것은 그것이 아니다. 내가 권력을 남용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홍국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신이 지나쳤습니다. 국영아. 정조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나는 내가 나를 위해 일하는 것을 안다.
하지만 내가 또 다른 김기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전하, 탕평은 한쪽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다. 모두를 포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홍국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조 3년 1779년 홍국영은 자신의 누이를 정조의 후궁으로 들였습니다. 원빈 홍씨였습니다. 구경아, 이게 무슨 짓이냐? 정조가 분노했습니다. 전하, 소신의 누이가 왕자를 낳으면 그래서 내가 외척이 되겠다는 것이냐? 소신은 전하를 위해. 거짓말 마라. 너는 내 자신을 위해 그런 것이다. 정조는 홍국영을 파직시켰습니다. 그리고 유배를 보냈습니다. 홍국영은 유배지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정말 전하를 위한 것이었는데,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정조의 신뢰를 잃은 홍국영은 2년 후 유배지에서 죽었습니다. 정조는 그 소식을 듣고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구경아, 너는 왜 내 말을 듣지 않았느냐? 정조 4년 1780년 첫 번째 암살 시도가 있었습니다. 전하, 어선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조가 창덕궁 후원의 연못에서 배를 타려 할 때였습니다. 무슨 문제? 배 밑바닥에 구멍이 있습니다. 정조는 배를 살펴보았습니다. 분명히 누군가 일부러 뚫어놓은 것이었습니다. 누가 감히? 조사하겠습니다, 전하. 하지만 범인은 끝내 잡히지 않았습니다. 정조 6년 1782년 두 번째 시도. 전하, 약에 독이 들어 있습니다. 내의원 의관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무슨 소리냐? 방금 약을 검사했는데 독초가 섞여 있었습니다. 누가?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약을 조제한 사람은 누구냐? 노론 가문의 후손입니다. 정조는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정조 11년 1787년 세 번째 시도. 전하, 화성 행차 중에 자객이 나타났습니다. 호위 무사들이 자객 한 명을 붙잡았습니다. 내 놈이 누구냐? 자객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고문을 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감옥에서 자객이 죽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목을 스스로 졸라 죽었다고 했습니다. 또 증거가 없구나. 정조는 알고 있었습니다. 노론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하지만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전하, 조심하셔야 합니다. 채제공이 말했습니다. 나도 안다. 저들이 나를 죽이려 한다는 것을. 그런데도 탕평을 계속하시렵니까? 그래서 더 해야 하오. 정조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저들이 이긴다. 내가 살아남아야 탕평이 산다. 정조 13년 1789년 조선 조정을 뒤흔드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전하, 큰일 났습니다. 의금부 관리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요? 은원군이 영모를 꾸몄습니다. 정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은원군, 영조의 손자이자 사도세자의 이복 동생 은신군의 아들, 즉 정조의 사촌 동생이었습니다. 무슨 영모? 은원군이 영모에 가담하려 했다는 고변이 들어왔습니다. 고변자는 누구냐? 정우겸의 조카 정익환입니다. 정조는 곧바로 은원군을 불렀습니다. 은원군. 예, 전하. 은원군은 당시 20살의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내가 영모를 꾸몄다는데 사실이냐? 아닙니다, 전하. 그것은 모함입니다. 그렇다면 정익환이 왜 너를 고변했겠느냐? 모르겠습니다. 정조는 정익환을 신문했습니다. 내가 은원군을 고변한 이유가 무엇이냐? 전하,
소인은 은원군이 불순한 무리들과 만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불순한 무리라니? 노론 벽파의 인사들입니다. 그들은 전하를 몰아내고 은원군을 왕으로 세우려 했습니다. 증거가 있느냐? 은원군이 그들과 주고받은 편지가 있습니다. 정익환이 편지를 내놓았습니다. 정조가 편지를 읽었습니다. 지금의 왕은 탕평이라는 명목으로 조종지법을 어지럽히고 있다.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 정조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이 은원군의 글씨냐? 그렇습니다, 전하. 정조는 은원군을 다시 불렀습니다. 은원군, 이 편지를 보아라. 은원군은 편지를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전하, 이것은 내 글씨가 아니냐? 그렇습니다. 하지만 소신은 영모를 꾸민 것이 아닙니다. 단지 전하의 탕평 정책이 우려스러워서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눈 것뿐입니다. 정조는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은원군, 너는 왕실의 일원이다. 그런 내가 신하들과 모여 왕을 비판했다. 이것이 무엇이냐? 영모다. 전하, 은원군이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전하, 소신을 살려주소서. 소신은 정말 영모를 꾀한 것이 아닙니다. 정조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대신들이 들어왔습니다. 전하, 은원군을 처형하셔야 합니다. 김기주가 말했습니다. 영모는 삼족을 멸하는 죄입니다. 은원군은 물론 그 일족을 잠깐 정조가 손을 들었습니다. 은원군은 내 사촌이요. 그렇기에 더 엄히 다스려야 합니다. 왕실이라고 해서 용서한다면 다른 영목군들이 생길 것입니다. 정조는 은원군을 바라보았습니다. 젊은 왕족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은원군, 예, 전하. 너는 강화도로 귀양을 가거라. 그곳에서 내 죄를 뉘우쳐라. 전하. 하지만 목숨은 살려주겠다. 너는 내 혈육이니까. 대신들이 술렁였습니다. 전하, 그것은 내 결정이요. 더 이상의 논의는 없소. 은원군은 강화도로 유배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정조에게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내 혈육마저 나를 배신하는구나. 은원군 사건 이후 정조는 더욱 규장각에 힘을 쏟았습니다. 정조 14년 1790년 규장각 각신들 입시하라. 정조의 부름에 20명의 신하들이 들어왔습니다. 최재공, 정민씨, 이만수, 윤행임, 남공철, 서영보, 이가완. 놀라운 것은 이들의 당색이었습니다. 최재공은 남인이었습니다. 정민씨는 소론이었습니다. 이만수는 노론이었습니다. 서로 원수처럼 지내던 당파의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경들. 정조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부터 경들은 규장각 각신이요. 경들의 임무는 하나. 나라를 위한 정책을 연구하는 것이요. 명심하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규칙이 있어. 정조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이곳에서는 당파가 없소. 노론도 소론도 남인도 북인도 없소. 오직 조선의 신하만 있을 뿐이요. 젊은 신하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만약 당파적 편견으로 동료를 배척하는 자가 있다면 정조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내가 직접 처리할 것이요. 그 순간 규장각에 흐르던 긴장감을 최재공이 깼습니다. 전하, 소신이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말해보시오, 최경. 소신은 남인입니다. 노론 대신들은 소신을 역적이라 부릅니다. 그런 소신을 전하께서는 왜 쓰시는 것입니까? 정조는 미소 지었습니다. 경은 주례를 연구했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경이 필요한 것이요. 노론이든 남인이든
경이 가진 지식이 나라에 필요하다면 나는 경을 쓸 것이요. 최재공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하. 규장각은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정조는 매일 밤 규장각에 나가 신하들과 토론했습니다. 채경, 주례의 육전육관제도를 조선에 적용할 수 있겠소? 가능합니다, 전하. 하지만 현재의 육조체제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오? 이때 노론각신 이만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전하, 소신에게 생각이 있습니다. 말해보시오. 육전육관제도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육조체제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면 어떻겠습니까? 최재공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이대감, 노론과 남인이 함께 일하는 모습, 이것이 정조가 꿈꾼 탕평이었습니다. 정조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초계문신 제도를 만들 것이요. 초계문신이옵니까? 그렇소. 37세 이하의 젊은 문신들을 뽑아 내가 직접 가르칠 것이요. 초계문신 제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정조는 매달 초계문신들을 불러 직접 가르쳤습니다. 경들, 대학의 팔조목을 아시오? 경물, 치지, 성의, 정심,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이옵니다. 옳다. 그렇다면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젊은 문신들이 대답했습니다. 수신이옵니다. 아니요. 정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치국이요. 치국이옵니까? 그렇소. 경들은 신하요. 신하의 본분은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요. 정조는 초계문신들에게 과제를 내주었습니다. 다음 달까지 백성의 생활을 개선할 정책을 하나씩 제출하시오. 한 달 후 초계문신들이 다양한 정책을 제출했습니다. 소신은 농사법 개선을 제안합니다. 소신은 세금제도 개편을 제안합니다. 소신은 상업 활성화 방안을 제안합니다. 정조는 하나하나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정책은 실제로 시행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정치다. 정조는 만족스러워했습니다. 당파가 아니라 능력으로, 혈통이 아니라 실력으로. 정조 17년 1793년 정조는 마침내 군사력을 확보했습니다. 장용령을 창설하겠소. 이 말에 조정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전하, 그것은 안 됩니다. 왜 안 돼요? 김기주가 나섰습니다. 훈련도감과 금이형이 있는데 또 다른 군형을 만드신다는 것은 굳고 낭비입니다. 정조가 웃었습니다. 경들이 두려운 것은 굳고 낭비가 아니요. 내가 군사력을 갖는 것이요. 전하, 솔직히 말하시오. 훈련도감과 금이형은 누구의 군대요? 대신들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정조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노론의 군대요. 경들이 장악하고 있는 군대요. 전하, 그것은 나는 왕이요. 왕이 자신을 지킬 군대를 가지는 것이 잘못이요? 정조는 단호했습니다. 장용령은 만들어질 것이요. 장용령이 창설되었습니다. 정조는 직접 무예를 시범 보였습니다. 관역을 세워라. 활을 쏘았습니다. 화살이 정확히 관역 중심을 맞췄습니다. 전하, 명중이옵니다. 군사들이 환호했습니다. 정조는 말에서 내려 군사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장용령 군사들이여. 예. 너희는 누구를 지키는가? 전하를 지킵니다. 옳다. 너희는 나를 지키고 나는 너희를 지킨다. 그리고 정조는 놀라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얼과 중인도 뽑아라. 전하, 그것은 조정지법에 어긋납니다. 무엇이 어긋나오? 칼을 잘 쓰면 되는 것이지 양반이어야 할 이유가 있어? 하지만 능력으로 뽑을 것이요. 이것이 정조의 탕평이었습니다. 신분도 당파도 넘어서는 탕평. 정조 18년
1794년 정조는 수원으로 향했습니다. 전하, 어디로 가시옵니까? 수원이요. 아버지의 묘소가 있는 곳이요. 정조는 사도세자의 묘를 수원 화산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화성, 정약용. 예, 전하. 이 도시를 설계해보지 않겠소? 정약용은 남인이었습니다. 노론 대신들은 그를 위험인물로 보고 있었습니다. 소신이 감당할 수 있을지. 경은 주례와 서양 과학을 모두 아는 사람이요. 경이 아니면 누가 하겠소? 정약용은 화성을 설계했습니다. 그는 서양의 기중기 기술을 응용한 거중기를 만들었습니다. 무거운 돌을 쉽게 들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놀랍습니다. 공사 감독을 맡은 조심태가 감탄했습니다. 조심태는 소론이었습니다. 정대감, 이 기계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오. 물론입니다. 조대감. 남인과 소론이 함께 일했습니다. 성벽을 쌓는 일에는 노론 출신 김진순이 참여했습니다. 전하, 성벽의 높이와 두께를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소. 그렇게 하시오. 양반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일했습니다. 정조는 일꾼들에게 정당한 임금을 지급했습니다. 전하, 일꾼들에게 너무 많은 돈을 주십니다. 많은 것이 아니오. 정당한 대가를 주는 것이오. 하지만 백성이 땀 흘려 일했는데 그에 맞는 보상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 않소? 화성은 9년에 걸쳐 완성되었습니다. 정조 20년 1796년 화성이 완공되었습니다. 정조는 어머니 해경궁 홍씨를 모시고 화성을 방문했습니다. 어마마마, 이것이 제가 만든 도시입니다. 홍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장하구나, 새손. 아니, 전하. 이 도시에는 당파가 없습니다. 노론, 소론, 남인이 함께 만들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보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정조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해냈습니다. 탕평을 이루었습니다. 정조 23년 1799년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전하, 천주교도들을 처벌해야 합니다. 노론 대신들이 상소를 올렸습니다. 천주교가 무엇이 문제요? 조상제사를 거부합니다. 이것은 불효이며 나라의 근본을 흔드는 사상입니다. 정조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규장각 각신 중에도 천주교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승훈, 정약용의 형 정약전. 전하, 소신들을 처벌하소서. 이승훈이 스스로 나섰습니다. 소신이 천주교를 믿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나라를 어지럽힐 생각은 없었습니다. 정조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이승훈, 예, 전하. 경은 천주교를 버릴 수 있소? 전하, 그것은 대답하시오. 버릴 수 있소, 없소? 이승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없습니다. 정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렇다면 관직을 내놓으시오. 하지만 목숨은 살려주겠소. 전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요. 경을 이해하오. 하지만 나는 왕이요. 나라의 법을 지켜야 하오. 이승훈은 물러났습니다. 노론 대신들은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전하, 천주교도들을 모두 처형해야 합니다. 아니요. 나는 그들을 죽이지 않을 것이요. 전하, 경들도 알지 않소? 탕평이란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요. 하지만 정조가 죽은 후 천주교도들은 처형되었습니다. 신유박해였습니다. 정조 24년 1800년 6월 49세의 정조가 갑자기 병을 얻었습니다. 전하, 전하. 신하들이 급히 달려왔지만 정조의 병은 악화일로였습니다. 등에 생긴 종기가 점점 커졌습니다.
내의원 의관들이 치료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전하, 제발 힘을 내소서. 최재공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최경, 정조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규장각 각신들을 모두 불러라. 최재공, 정약용, 이만수, 서영보. 정조가 키운 신하들이 병상 앞에 모였습니다. 경들, 전하, 내가 탕평을 이루지 못하고 가는구나. 전하, 그런 말씀 마시옵소서. 아니다. 시간이 부족했다. 정조는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25년 동안 노력했건만 당파는 여전히 살아있구나. 전하, 경들, 부탁이요. 분부하시옵소서. 이 나라를 부탁하오. 당파를 없애주오. 백성을 사랑해주오. 정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내 아들, 순조를 부탁하오. 명심하겠습니다. 정조 24년 6월 28일, 정조가 숨을 거두었습니다. 병상 옆에 있던 신하들은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창밖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조가 죽자 노론 벽판은 즉시 움직였습니다. 정순왕후가 수렴청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영조의 계비로 노론의 후원을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규장각을 축소하라. 초계문신 제도를 폐지하라. 장용령을 해산하라. 최재공이 저항했습니다. 대왕대비마마, 이것은 선왕의 유지를 거스르는 것입니다. 선왕은 이미 돌아가셨소. 이제 새로운 시대여. 하지만 물러가시오, 최대감. 더 이상 대감의 시대가 아니오. 최재공은 파직되었습니다. 정약용은 유배를 갔습니다. 전라도 강진으로. 이만수는 좌천되었습니다. 서영보는 귀양을 갔습니다. 정조가 25년간 키운 탕평 정치는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정약용은 강진 유배지에서 편지를 썼습니다. 선왕께서 꿈꾸신 세상은 아직 오지 않았다. 하지만 언젠가는 올 것이다. 당파를 넘어선 세상, 능력으로 인정받는 세상이 반드시 올 것이다. 정조가 죽은 지 50년 후, 조선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양반과 상민이 평등해야 한다. 능력으로 사람을 뽑아야 한다. 당파를 넘어서야 한다. 이런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구였을까요? 정조의 초계 문신들이 키운 제자들이었습니다. 정조의 규장각에서 배운 학자들이었습니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쓴 책들을 읽은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정조는 탕평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씨앗을 남겼습니다. 당파를 넘어설 수 있다는 희망, 능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 왕과 백성이 함께 만드는 나라. 그 씨앗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조의 탕평 정치, 그것은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어쩌면 둘 다일 수도 있습니다. 정조 자신은 탕평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죽자마자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갔으니까요. 하지만 정조의 실험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증명했습니다. 당파를 넘어서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능력 있는 사람은 어디에나 있다는 것을, 왕이 용기를 낸다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정조는 3번의 암살 시도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은원군의 영모 사건을 지혜롭게 처리했습니다. 홍국영의 배신을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25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탕평을 위해 싸웠습니다. 정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할아버지 영조는 그에게 아버지를 버리라고 했습니다. 노론 대신들은 그에게 복수를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조는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탕평을, 증오가 아니라 화합을, 배제가 아니라 포용을.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길인지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과 함께 일한다는 것,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들을 포용한다는 것, 3번이나 암살 시도를 당하면서도 복수하지 않는 것, 혼자서 세상과 싸운다는 것. 정조는 외로웠을 겁니다. 정조는 두려웠을 겁니다. 정조는 포기하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자신의 길을 걸었습니다. 49년의 짧은 생애 동안 그는 조선의 미래를 위해 싸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살아오시면서 정조처럼 외로운 싸움을 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모두가 반대하는 일을 혼자 밀고 나간 적, 옳다고 믿는 길을 혼자 걸어간 적, 이해받지 못하면서도 참고 견딘 적, 배신당하면서도 다시 일어선 적. 그럴 때 정조를 떠올려 주십시오. 정조도 그랬습니다. 정조도 외로웠습니다. 정조도 힘들었습니다. 정조도 배신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씨앗은 결국 싹을 틔웠습니다. 정조가 꿈꾼 탕평의 정신, 당파를 넘어 인재를 고르게 쓰고자 했던 노력, 백성을 사랑하고 나라를 개혁하고자 했던 의지는 역사가 증명하는 진실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정조의 용기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